내가 조금 덜 노력했나, 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하나. 노력하는 만큼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보통 자신을 탓합니다. 1만 시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죠.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이 숫자를 약속했고 우리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젊음을, 건강을, 그리고 밤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누군가는 이 1만 시간을 채우고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누군가는 단 100시간 만에 원하는 트랙으로 갈아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의 공식이 애초에 틀린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책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바로 이 잔인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전직 러시아의 양자물리학자로 알려진 바딤 젤란드. 사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선글라스를 쓴 비밀요원 같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러시아 현지에서도 실존 인물인지 작가 집단의 필명인지 논란이 분분할 정도로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폭로한 현실의 규칙은 소름 돋도록 정확합니다. 마치 세상의 비밀을 아는 존재가 슬쩍 건넨 피급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인물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세상의 룰을 완전히 뒤집는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현실은 그것과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운영 법칙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현실을 서핑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파도의 흐름을 타며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서퍼처럼 주어진 현실을 악착같이 바꾸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하는 현실을 그저 매끄럽게 타고 이동하는 현실 선택 기술을 말하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목표들이 왜 번번이 빗나갔는지, 그리고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트랜서핑의 첫 번째 비밀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바딤 젤란드는 이를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속에 고를 수 있는 무한한 선택지가 마치 거대한 뷔페처럼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또 뻔한 마음 공부나 끌어당긴 법칙 얘기구나 하고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우주는 무한한 정보의 장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 시나리오가 이미 정해진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진 미래, 지금보다 더 힘들어하는 미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갖고 세계를 누비는 미래. 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바로 영화 필름입니다. 거대한 필름 저장고에는 수만 편의 영화가 이미 완성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걸려 스크린에 상영되지 않았을 뿐 그 영화의 시작과 끝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수많은 필름 중 단 한 편이 영사기를 통과해 눈앞에 상영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생은 새로 창조하거나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무수한 필름 중에서 오늘 밤 어떤 필름을 영사기에 걸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완성된 수만 편의 영화라면 지금 당신의 영사기에는 어떤 장르의 필름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또 내일은 어떤 필름으로 갈아 끼우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우리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현실과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옆에 열려있는 다른 문으로 그냥 걸어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굳게 닫힌 벽을 밀어붙이며 온 힘을 낭비하고 있었을까요? 인생 트랙을 바꾸는 것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다른 트랙으로 가볍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현실이 그저 선택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매번 원하는 필름을 고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까요? 바로 펜듈럼이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딤 젤란드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대한 구조를 펜듈럼이라 부릅니다. 펜듈럼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종교, 거대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행, 심지어 특정 연예인의 팬덤까지도 모두 펜듈럼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들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우리의 정신을 중독시키고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당신이 자신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대상을 격렬하게 비난하든 열렬히 찬양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향해 어떻게든 격하게 감정을 쏟아붓기만 하면 됩니다. 펜듈럼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반대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특정 정치인을 저주하며 밤새 댓글을 달고 있나요? 혹은 내 처량한 가난과 불행을 한탄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신선한 재물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에 분노하고 슬퍼할수록 펜듈럼은 더 강하게 흔들리며 당신을 그 불행한 인생 트랙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트랜서핑이 제안하는 최고의 기술은 이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것조차 결국 그들에게 에너지를 상납하는 꼴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펜듈럼이 눈앞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어도 그저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서서 나직하게 읊조리는 여유. 그래, 너는 흔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 무심한 한 걸음이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는 트랜서퍼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 펜듈럼의 낚싯바늘을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현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 인생이 이래서 망했던 거구나 하고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젤란드는 이를 유도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아침 아주 사소한 불운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잤거나 옷에 커피를 쏟았거나 출근길에 무례한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그 사소한 사건에 깊은 감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펜듈럼이 던진 미끼를 텁썩 문 것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무심코 내뱉는 순간
의식 레이더는 오직 재수 없는 사건들만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맛본 펜듈럼은 신이 나서 당신을 더 어두운 인생 트랙으로 밀어넣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상사가 이유 없이 질책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 실수를 저지르고 퇴근길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며 집에 오니 층간소음이 귀를 찌릅니다. 사소했던 커피 한 잔의 불운이 하루 전체의 재앙으로, 더 나아가 일주일 한 달의 불행으로 연쇄 폭발하며 당신을 집어삼키죠.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소한 불행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격렬하게 반응함으로써 스스로 불행한 시나리오가 가득 찬 인생 트랙으로 이동해버린 결과입니다. 이 불행에 반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역은 파산일 수 있고 그 다음 역은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기관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행운의 유도 전이도 분명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유독 불행의 유도 전이에 더 깊게 오래 갇히는 걸까요? 우주의 시스템이 나쁜 쪽에만 더 가혹하게 설계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좋은 기분은 금방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면서도 나쁜 일에는 억울함이나 불안 때문에 훨씬 더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결국 부정적인 것에 더 오래 머무는 습관이 불행의 트랙으로 가는 가속도를 밟게 만들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무의식적인 습관에 끌려다니며 불행한 트랙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어두운 연쇄 법칙을 완전히 끊어내고 내 눈앞의 현실을 내가 원하는 필름으로 가볍게 갈아 끼워버리는 트랜서퍼들만의 구체적인 실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애쓰지 않고도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내 편으로 돌려놓는 진짜 트랜서핑의 기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켜 원하는 현실을 당연하다는 듯이 선택하는 그 법칙의 실체는 다음 2편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